폭설이 쏟아지던 그날 밤 맨발로 집을 뛰쳐나온 29살 박지안. 갈 곳 없던 그녀가 찾아간 곳은 강릉의 200년 종가였습니다. 그런데 27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고아 며느리였던 그녀는 사실 이 집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하얗게 쌓여가는 눈송이들을 바라보며 박지아는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5살 할인이는 이불 속에서 작게 움츠린 채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지아는 29이었다. 결혼한 지 6년째였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자랐다. 18이 되던 해 시설을 나와 식당에서 일했고 23세 박도연을 만났다. 그는 친절했다. 적어도 처음엔 그랬다. 시어머니 김연옥은 지안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말했다. 고아 주제에 시집이나 온 걸 감사하게 생각해.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족이 생겼으니까. 집이 생겼으니까. 하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김연옥은 술을 마셨다. 거의 매일. 술에 취하면 지갑을 뒤졌다. 지안이 식당에서 번 돈을 모조리 가져갔다. 남편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온라인 도박이었다. 지안은 알고 있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다. 6년이 그렇게 흘러갔다. 그리고 오늘 밤 무언가 달랐다. 이거 얼마야? 김연옥이 거실에서 소리쳤다. 지안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몸을 돌렸다. 시어머니는 지안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할인이의 유치원 준비물비였다. 그건 아이 준비물 사려고 모아둔 거예요. 준비물? 그게 뭐가 급해? 어차피 애는 집에서 놀아도 돼. 어머니, 그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날아왔다. 뺨이 따끔했다. 지아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익숙한 통증이었다. 고아년이 말대꾸야? 김연옥은 봉투를 움켜쥐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혔다. 지아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다. 울어본 적이 없었다. 울어도 아무도 와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때였다. 엄마. 할인의 목소리였다. 지아는 황급히 돌아섰다. 딸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아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지아는 무릎을 꿇고 딸을 안아 올렸다. 괜찮아, 할인아. 엄마 괜찮아. 할머니가 엄마 때렸어. 아니야. 괜찮아. 엄마 안 아파.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지안의 뺨을 어루만졌다. 지안은 그제야 눈물을 참지 못했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밤 김연옥은 또 술을 마셨다. 거실에서 고함이 들렸다. 도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지아는 할인을 재우고 부엌에 나갔다. 설거지를 하려 했다. 그런데 김연옥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고아년 하나 들였다고 재수가 없어. 도연이도 일 안 하잖아. 다 내 팔자야.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릇을 닦았다. 손이 떨렸다. 야, 내 말 들려? 김연옥이 지안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지안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그릇 하나가 깨졌다. 날카로운 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아는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김연옥이 그녀를 짓밟았다. 등 위로 무게가 실렸다. 숨이 막혔다. 그만하라고?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그때 방문이 열렸다. 할인이 나왔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거실을 바라봤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려 엄마, 엄마. 김연옥이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시끄러워.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그 순간 지안의 몸이 움직였다. 그녀는 일어나 김연옥의 팔을 붙잡았다. 처음이었다. 저항한 것이. 할인이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가 낮았다. 떨리지 않았다. 김연옥은 놀란 듯 지안을 바라봤다. 지안은 할인을 안아들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잠갔다. 밤새 거실에서 욕설이 들렸다. 도연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지안은 할인을 꼭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새벽 4시 지안은 결심했다. 그녀는 할인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옷을 챙겼다.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다. 현금 3만 원. 통장은 텅 비어 있었다. 지안은 할인을 업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눈보라가 얼굴을 후려쳤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다. 맨발이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걸었다. 골목을 지나고 큰 길로 나왔다. 아무도 없었다.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있었다. 발이 시렸다. 할인이 등 위에서 움찔했다. 엄마 추워. 조금만 참아 할인아. 지아는 버스 정류장에 멈춰섰다. 벤치에 앉았다.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바람에 날린 전단지 하나가 그녀의 발 앞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강릉 고택 숙식 제공. 아이 동반 가능. 연락처 010-1234-5678. 지아는 전단지를 꼭 쥐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희망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지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저 일 구하는 사람인데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버스는 5시간을 달렸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가 사라지고 바다가 나타났다. 할인은 그녀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다. 강릉 터미널에 내렸을 때 눈은 그쳐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지아는 할인의 손을 잡고 택시를 탔다. 어디 가세요? 교동 한옥마을 쪽인데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다. 차는 언덕길을 올라갔다. 좁은 골목이 이어졌다. 오래된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지아는 전단지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다. 여기요. 차가 멈췄다. 지아는 요금을 냈다. 남은 돈은 10,000원이 채 안 됐다. 그녀는 가방을 메고 할인의 손을 잡았다. 대문 앞에 섰다. 나무로 된 오래된 문이었다. 문패에는 윤가 종택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아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다. 회색 한복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다. 눈빛이 차가웠다. 저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박지안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리고 할인을 봤다. 표정이 굳었다. 전화해서 아이 얘기 안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우리 집은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어요. 돌아가세요. 여자가 문을 닫으려 했다. 지아는 손을 뻗었다. 제발이요. 하루만이라도 밤새 여기까지 왔어요. 아이가 너무 지쳤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문이 닫혔다. 지아는 그 앞에 멈춰섰다. 할인이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엄마 여기 안 들어가? 지아는 무릎을 꿇고 딸을 안았다.
아이의 뺨이 차가웠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미안해, 하린아. 괜찮아. 엄마랑 있으면 돼. 지아는 눈물을 참았다. 그리고 가방을 열었다. 얇은 담요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걸로 하린을 감쌌다. 그때 대문이 다시 열렸다. 아까 그 여자가 나왔다. 손에 찻잔 2개를 들고 있었다. 김이 피어올랐다. 들어와요.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여자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해요. 일단 들어오세요. 지아는 하린의 손을 잡고 문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이 넓었다. 눈이 쌓인 장독대가 보였다. 한옥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온돌이었다. 여자는 거실에 방석을 깔았다. 앉으세요. 지안과 하린이 앉았다. 여자는 찻잔을 내밀었다. 하린이 2 손으로 받았다. 따뜻한 차 마시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린의 말에 여자의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스쳤다. 그녀는 지안을 바라봤다. 윤설아예요. 이 집 안주인입니다. 박지안입니다. 아이는 하린이고요. 왜 왔어요? 지안은 잠시 망설였다.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도망쳐 왔다고? 갈 곳이 없다고? 일이 필요합니다. 도망쳐 온 거죠? 윤설아의 말이 직설적이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네. 가정폭력? 그렇습니다. 윤설아는 한숨을 쉬었다. 찻잔을 내려놓았다. 여기는 200년 된 종가예요. 일이 많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재다 철에는 차도 만들어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없어요. 숙식만 제공합니다. 괜찮습니다. 윤설아는 지안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만 있어 보세요. 내일 아침까지 제 눈에 차지 않으면 내보낼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일 끝나고 하세요. 윤설아는 일어났다. 그리고 안채 쪽을 가리켰다. 저쪽 작은 방 쓰세요. 이불은 장롱에 있어요. 저녁은 6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아는 하린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다. 하지만 깨끗했다. 창문 너머로 마당이 보였다. 눈 덮인 매화나무가 서 있었다. 하린이 이불 위에 누웠다. 엄마, 여기 따뜻해. 그래, 따뜻하네. 지아는 딸 옆에 누웠다.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기분이었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 두려웠다. 저녁 6시 윤설아가 불렀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소박했다.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김치. 하지만 정갈했다. 지안과 하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내일부터 일 시작해요. 새벽 5시 기상. 아침 준비하고 마당 쓸고 설거지. 점심 후엔 재다실 청소. 할 수 있죠? 네, 하겠습니다. 애는?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안 돼요. 애가 여기저기 다니면 위험해요. 사랑채에 놀이방이 있어요. 거기 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식사가 끝났다. 지아는 설거지를 했다. 윤설아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지아는 조용히 그릇을 닦았다. 그때 창고 문이 열렸다. 남자 하나가 나왔다. 60대로 보였다. 수염이 희끗했다. 그는 지안을 보고 멈춰섰다. 누구야? 새로 온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윤설아가 대답했다. 남자는 지안을 한참 바라봤다. 표정이 묘했다.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얼굴이었다. 그래.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채로 들어갔다.
지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하리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눈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다. 다음 날 새벽 지아는 5시에 일어났다. 부엌으로 갔다. 윤설아가 이미 나와 있었다.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늦으면 밥 못 먹어요. 기억하세요. 네. 지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다. 쌀을 씻고 물을 끓였다. 윤설아가 지시했다. 나물은 찬장 위, 된장은 항아리 2번째, 김치는 냉장고. 네. 지아는 움직였다. 손이 빨랐다.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 윤설아는 옆에서 지켜봤다. 말이 없었다. 아침 식사가 끝났다. 윤설아가 일어섰다. 제다실 청소해요. 따라오세요. 지아는 그녀를 따라갔다. 사랑채 뒤편에 작은 건물이 있었다. 문을 열자 진한 향이 코를 찔렀다. 차향이었다. 지아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익숙한 냄새였다. 언제 맡았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향이었다. 왜 그래요? 윤설아가 물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정리하세요. 찻잎은 손대지 마세요. 건드리면 내보낼 겁니다. 네. 윤설아가 나갔다. 지아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다. 선반 위에 찻잎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다. 하나하나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녹차, 홍차, 백차, 발효차. 지아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꾸 시선이 항아리로 향했다. 그녀는 걸레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항아리 하나를 열었다. 향이 퍼졌다. 지아는 눈을 감았다. 손가락 끝으로 찻잎을 만졌다. 부드러웠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이건 3년 묵은 발효차였다. 어떻게 아는지 몰랐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다. 지아는 다른 항아리를 열었다. 또 만졌다. 5년, 7년, 10년. 모두 맞았다. 뭐 하는 거예요? 윤설아의 목소리였다. 지아는 화들짝 돌아섰다. 윤설아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다. 손대지 말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그냥. 지아는 입을 다물었다. 변명할 수 없었다. 윤설아가 다가왔다. 그녀는 항아리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지안을 바라봤다. 이게 뭔지 알아요? 발효차입니다. 몇 년 묵었죠? 지아는 망설였다. 하지만 대답했다. 7년. 윤설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다른 항아리를 가리켰다. 이건 10년. 이건 3년. 윤설아는 한 걸음 물러났다.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녀는 한참 지안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모릅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만지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윤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항아리를 닫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나가요. 네. 지아는 제다실을 나왔다. 가슴이 뛰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윤설아의 표정이 이상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의심이었다. 저녁 밥상에서 윤설아가 물었다. 부모님은? 모릅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보육원 이름은? 서울 보육원입니다. 윤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계속 지안에게 머물렀다. 그날 밤 지안은 잠들지 못했다. 보름이 지났다.
지아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마당을 쓸고 아침을 준비했다. 윤설아는 여전히 말이 적었다. 하지만 지안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리는 사랑채 놀이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이는 불평하지 않았다.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엄마 그림, 집 그림, 해 그림. 지아는 점심 후 제다실 청소를 했다. 윤설아가 가끔 들어와 지켜봤다. 말없이 서 있다가 나갔다. 지아는 그녀의 시선이 불편했다. 무언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다. 5월 초 제다 의식이 있었다. 내일은 종가 제다일이에요. 윤설아가 저녁상에서 말했다. 제다요? 차를 만드는 날이에요. 200년 동안 이어온 의식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세요. 준비할 게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아는 3시 반에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자 윤설아가 이미 나와 있었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있었다. 지아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옷 입으세요. 윤설아가 한복 하나를 내밀었다. 회색 치마 저고리였다. 지아는 옷을 받았다. 제가 입어도 됩니까?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입어야 해요. 지아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낯선 자신이 보였다. 한복이 몸에 맞았다.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자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윤설아 할아버지, 그리고 젊은 남자 하나. 지아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우리 손자 민재예요. 할아버지가 소개했다. 한민재는 지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가 없었다. 안녕하세요. 네. 민재의 대답이 짧았다. 그는 지안을 훑어보고 시선을 돌렸다. 차가운 느낌이었다. 의식이 시작됐다. 제다실로 들어갔다. 중앙에 작은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향이 피워져 있었다. 윤설아가 절을 했다. 할아버지도 따라 절했다. 민재도. 지아는 뒤에 서서 지켜봤다. 조상님께 올리는 차입니다. 윤설아가 찻잔에 차를 따랐다. 제사상 위에 올렸다. 그리고 다시 절했다. 의식이 끝난 후 윤설아가 지안을 불렀다. 상 치워요. 네. 지안은 제사상으로 다가갔다. 찻잔을 들었다. 그때 상 옆에 놓인 작은 주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자수 찻주머니였다. 손바닥만 한 크기. 하늘색 비단에 매화꽃 자수가 놓여 있었다. 지아는 숨이 멎었다. 손이 떨렸다. 왜 그래요? 윤설아가 물었다.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빨리 치우세요. 네. 지아는 찻잔을 들고 나왔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자수 문양, 매화꽃 5송이, 그 배치, 정확히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지안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지안은 잠들지 못했다. 할인이 잠든 후 그녀는 가방을 열었다. 제일 밑에 작은 보자기가 있었다. 조심스럽게 펼쳤다. 안에 찻주머니가 있었다. 하늘색 비단, 매화꽃 자수, 오늘 제사상에서 본 것과 똑같았다. 지아는 이걸 보육원에서 가져왔다. 원장 선생님이 줬다. 내가 왔을 때 들고 있던 거야. 잘 간직해라. 지아는 28년 동안 이걸 간직했다. 하지만 의미는 몰랐다. 그저 부모님의 흔적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게 이 집에 있는가? 지아는 찻주머니를 꼭 쥐었다.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지아는 윤설아에게 물었다. 어제 제사상에 있던 찻주머니는 뭡니까? 윤설아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지안을 바라봤다. 왜요? 궁금해서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왜 묻죠?
지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윤설아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부로 묻지 마세요. 종가에는 규칙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아는 물러났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커져만 갔다. 일주일 후 지아는 목욕탕에 갔다. 윤설아가 먼저 들어가 있었다. 지아는 문 앞에서 망설였다. 들어와요. 윤설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아는 들어갔다. 옷을 벗고 탕에 들어갔다.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다. 윤설아가 지안을 바라봤다. 발목. 지안은 움찔했다. 윤설아가 지안의 발목을 가리키고 있었다. 거기엔 화상 흉터가 있었다. 동전만한 크기. 지안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흉터였다. 어떻게 생긴 거예요? 모릅니다. 보육원에 왔을 때 이미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윤설아는 한참 흉터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나가요. 네, 나가라고요. 윤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안은 황급히 일어났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언가 잘못됐다. 그날 밤 지아는 방에 누워 있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윤설아와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27년 전 일이야. 아이는 죽었어. 하지만 흉터가 우연이야. 그럴 수도 있어. 우연이 아닙니다. 차향을 맞는 방식, 찻잎 만지는 손길, 얼굴 윤곽까지 모두 우리 딸과 닮았어요. DNA 검사해야 합니다. 알았어. 내일 병원 예약할게. 발소리가 멀어졌다. 지아는 이불을 움켜쥐었다. 숨이 막혔다. DNA 검사. 27년 전. 죽은 아이. 지아는 일어나 앉았다. 손이 떨렸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 부모가 누군지 몰랐다. 그저 박지안이라는 이름만 있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이 집 아이였다면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됐다. 우연이었다. 그래야만 했다. 다음 날 윤설아가 말했다. 병원 가요. 네. 건강검진. 일하는 사람은 받아야 해요. 지아는 거부할 수 없었다. 병원에 갔다. 피를 뽑았다. 윤설아도 함께 뽑았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결과는 일주일 후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는 길 윤설아가 물었다. 무섭죠? 네. 나도 무서워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윤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아는 매일 불안했다. 일을 하면서도 멍하니 서 있곤 했다. 할인이 물었다. 엄마 아파?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일주일째 되는 날 한민재가 집에 왔다. 그는 윤설아에게 뭔가 속삭였다. 윤설아의 얼굴이 굳었다. 민재는 지안을 힐끗 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저녁 밥상에서 민재가 말했다. 할머니, 이상한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저 여자가 종가 문서 뒤진다는 얘기요.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사랑채 서재에 누가 들어갔다던데요? 전 들어간 적 없습니다. 증거 있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전 안 했습니다. 민재는 비웃었다. 고아 출신이 뭘 믿고 잡았대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 수상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할머니한테 접근하고 뭔가 노리는 게 분명해요. 그만해.
윤설아가 말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저녁 먹어요. 밥상은 조용했다. 지아는 숟가락을 들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식사 후 지아는 방으로 돌아갔다. 할인이 자고 있었다. 지아는 딸 옆에 누웠다. 눈물이 흘렀다. 왜 또 이러는가? 왜 또 의심받는가? 지아는 평생 증명해야 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도둑이 아니라고, 사기꾼이 아니라고. 지쳤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결과 나왔어요. 윤설아의 목소리였다. 지아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윤설아가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윤설아는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읽었다. 조부 손녀 관계 99.998% 일치. 지안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윤설아가 그녀를 부축했다. 당신은 우리 손녀예요.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윤설아가 지안을 안았다. 처음이었다. 그녀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미안해요. 27년 동안 못 찾아서 미안해요. 지아는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윤설아도 울었다. 두 사람은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안의 방에서 무언가 사라졌다. 하늘색 자수 찻주머니. 지안이 평생 간직해온 단 하나의 증거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한민재가 온 집안 사람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그의 손에는 종가 문서 뭉치가 들려 있었다. 이 여자가 도둑입니다. 한민재는 거실 중앙에 섰다. 손에 든 문서 뭉치를 탁자 위에 던졌다. 종가의 토지 문서, 족보, 인감증명서, 귀중한 것들이었다. 어젯밤 서재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그리고 이 문서들이 저 여자 방에 있었어요. 윤설아가 일어섰다. 무슨 소리야? 직접 확인하세요. 민재가 지안의 방을 가리켰다. 윤설아는 지안을 바라봤다. 지안은 고개를 저었다. 전 모릅니다. 들어간 적 없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제가 직접 당신 방 이불 밑에서 꺼냈어요. 아닙니다.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 한태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민재야, 확실한 거냐? 네. 할아버지. 어젯밤 서재에 불이 켜져 있길래 확인했어요. 금고가 열려 있었고 문서가 없었습니다. 집안을 뒤졌더니 저 여자 방에서 나왔어요. 윤설아가 지안에게 다가왔다. 정말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럼 왜 당신 방에 있었어요? 지안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모르는 일이었다. 윤설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할머니 DNA 검사 결과 나왔다고 갑자기 태도 바꾸셨죠? 이 여자가 노린 게 바로 그겁니다. 민재가 말을 이었다. 고아 출신이 갑자기 종가 손녀라니 말이 됩니까? 찻주머니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게 무슨 증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DNA 검사는 거짓말 안 해. 할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재검사하세요. 병원에서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잖아요. 민재야.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종가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지아는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여기가 맞나?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박도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김현옥이 서 있었다. 지아나. 김현옥이 소리쳤다. 인연이 여기 있었구나. 윤설아가 앞을 막아섰다. 누구십니까?
전 이 여자 시어머니요. 우리 며느리 데리러 왔어요. 며느리? 네. 2년이 애 데리고 도망쳤어요. 집에 돈까지 훔쳐서.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전 도망친 게 아니라. 닥쳐. 경찰 부를까? 김현옥이 지안의 머리채를 잡았다. 윤설아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손 떼세요. 뭐야, 당신은? 이 여자 편이야? 그럼 사기당한 거야. 이년은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은 당신이잖아요. 민재가 끼어들었다. 이 여자 보세요. 고아 출신인데 갑자기 우리 집 손녀라고 우겨요. DNA 검사까지 조작하고 이제 종가 문서까지 훔쳤어요. 김현옥이 비웃었다. 종가 손녀? 하? 웃기고 있네. 인연이 무슨 종가 손녀야. 보육원에서 주워온 년인데. 도연이 입을 열었다. 지안아, 집에 가자. 할인이도 데리고. 싫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잠겼다. 전 안 갑니다. 말 안 들으면 경찰 불러. 부르세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김현옥이 지안의 뺨을 때렸다. 윤설아가 김현옥을 밀쳤다. 나가세요. 당장. 뭐야? 때리기야? 경찰 부를 사람은 저예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김현옥과 도연은 물러섰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다. 좋아. 그럼 여기서 기다릴게. 전현이 도둑질한 거 경찰한테 다 말해줄 테니까. 윤설아는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망설였다. 정말 경찰을 부르면 모든 게 복잡해졌다. 한태수가 일어섰다. 다들 나가요. 우리끼리 얘기해야겠어요. 할아버지, 민재, 너도 나가. 하지만, 나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다. 민재는 입술을 깨물고 밖으로 나갔다. 김현옥과 도연도 마당으로 쫓겨났다. 거실에 세 사람만 남았다. 한태수, 윤설아, 지안. 한태수가 지안 앞에 앉았다. 정말 안 했어? 안 했습니다. 그럼 왜 내 방에 문서가 있었어? 모릅니다. 누군가 넣은 것 같습니다. 누가? 지안은 입을 다물었다. 민재라고 말할 수 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윤설아가 물었다. 찻주머니는 어디 갔어요? 없어졌습니다. 언제? 어젯밤. 자고 일어났더니 사라졌어요. 혼자 사라질 리 없잖아요. 누군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윤설아는 한숨을 쉬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믿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의심스러워요.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방에 있어요. 한태수가 말했다. 당분간 밖에 나오지 마세요.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네. 지아는 일어섰다. 비틀거렸다. 윤설아가 부축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방으로 돌아왔다. 할인이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다. 지아는 딸을 안았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윤설아와 한태수 그리고 민재. 저 여자 내보내야 해요. 민재의 목소리였다. DNA 검사 결과 나왔어. 재검사하세요. 조작됐을 수도 있어요.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할아버지의 말에 지아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무너졌다. 일단 경찰 부르지 말자. 소문나면 종가 망신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찻주머니 찾아봐. 그게 증거야. 이미 없을 거예요. 그래도 찾아야 해. 발소리가 멀어졌다. 지아는 할인을 꼭 안았다. 딸이 말했다. 엄마, 저 아저씨 거짓말했어. 응? 할머니 방 아저씨가 엄마 방에서 뭔가 가져갔어. 나 봤어.
지아는 할인을 바라봤다. 정말? 응. 어젯밤에 나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저 아저씨가 엄마 방에서 나오는 거 봤어.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 지안의 심장이 뛰었다. 할인아, 그거 할머니한테 말해줄 수 있어? 응. 지아는 문을 두드렸다. 윤설아가 열었다. 뭐예요? 할인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윤설아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한태수도 따라왔다. 할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저씨가 거짓말했어요. 누구? 밖에 있는 아저씨요. 어젯밤에 엄마 방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윤설아와 한태수가 서로 바라봤다. 확실해? 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한태수가 밖으로 나갔다. 민재를 불렀다. 할인이가 널 봤다는데. 뭐요? 어젯밤 지안방에서 나오는 거. 민재는 당황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고쳤다. 애 말을 믿으시게요? 꿈꾼 거겠죠. 꿈 아니야. 할인이 소리쳤다. 아저씨 봤어. 문 열고 나왔어. 민재는 비웃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애한테 시킨 거예요. 시킨 게 아니에요. 윤설아가 말했다. 그녀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 방 수색할 거야. 뭐라고요? 찻주머니 찾을 거야. 내가 숨긴 거지? 말도 안 돼요. 그럼 보여줘. 내 방.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태수가 일어섰다. 가자. 내 방. 그들은 사랑채로 갔다. 민재의 방문을 열었다. 윤설아가 서랍을 열었다. 옷장을 뒤졌다. 그리고 책상 서랍 제일 밑에서 하늘색 자수 찻주머니가 나왔다. 윤설아의 손이 떨렸다. 한태수는 민재를 바라봤다. 이게 뭐냐? 대답해.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의 손이 날아왔다. 뺨을 때렸다. 내가 했구나. 문서도 찻주머니도. 할아버지, 왜 그랬어?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밀려나잖아요. 할아버지는 손자가 둘인데 왜 갑자기 나타난 여자를 손녀로 인정하세요? 전 평생 이 집 지켰어요. 그런데 고아 출신 하나 들어왔다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씌웠어? 전 지킬 거예요. 제 자리를. 한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돌아섰다. 윤설아가 찻주머니를 들고 지안의 방으로 갔다. 미안해요. 윤설아가 말했다. 의심해서. 지안은 울었다. 윤설아가 그녀를 안았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마당에서 김현옥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지안, 나와. 윤설아가 밖으로 나갔다. 지안도 따라갔다. 김현옥이 소리쳤다. 경찰 불렀어. 2년 도둑질했다고. 도둑질 안 했어요. 입 닥쳐. 우리 집 돈 훔쳐서 도망쳤잖아. 그 돈은 제가 번 거예요. 시어머니 돈은 며느리 돈이야. 윤설아가 김현옥 앞에 섰다. 경찰 오면 가정폭력으로 맞고소할 겁니다. 증거 있어요. 이 아이 몸에 멍자국, 병원 기록 다 있어요. 김현옥은 입을 다물었다. 도연이 그녀를 끌었다. 어머니 가요. 뭐? 가? 전현 데리고 가야지. 못 데리고 갑니다. 이 집 사람들이 보호하고 있어요. 김현옥과 도연은 물러났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지안을 돌아봤다. 후회할 거야. 그들이 사라졌다. 지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 윤설아가 그녀를 부축했다. 들어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들어가서 쉬어요. 방으로 돌아왔다. 할인이 엄마를 안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지아는 딸을 안고 누웠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설아가 방문을 두드렸다. 내일 병원 가요. DNA 재검사해야 해요. 네. 그리고 윤설아는 망설였다. 민재는 집에서 내보낼 거예요. 경찰 신고는 안 할게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집엔 못 들어와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본명 알고 싶어요? 네. 한지율이에요. 우리 딸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지아는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봤다. 한지율. 낯설었다. 하지만 따뜻했다. 윤설아가 나갔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떠 있었다. 한지율. 그게 자신의 이름이었다. 재검사 결과는 똑같았다. 99.998% 일치. 한태수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무너졌다. 의자에 주저앉아 울었다. 70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지율아. 그가 지안을 불렀다. 아니, 한지율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지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27년 동안 못 찾았어. 집에 불이 났을 때 내 엄마가 널 안고 나갔는데 다시 불 속에 들어갔어. 너 찾으러. 그리고 못 나왔어. 한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방관들이 너희 엄마 시신은 찾았는데 넌 못 찾았어. 불에 다 타버렸다고 생각했어. 할아버지가 포기했어. 지율은 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잘못 아닙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끝까지 찾았어야 했어. 윤설아가 옆에 앉았다. 이제 찾았잖아요. 늦었지만 찾았어요. 한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경찰이 왔다. 한민재 조사를 위해서였다. 문서절도, 무고죄. 윤설아는 고소를 진행했다. 민재는 끌려가면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내가 잘못 키웠어. 윤설아가 대답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이 줬어. 그래서 더 원하게 만들었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정리해야지. 종손자리도 재산도. 지율이 말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넌 이 집 적통이야. 10대 종손은 내가 이어야 해.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몰라요. 종가 예법도 제사도. 배우면 돼. 시간 있어. 지율은 대답하지 못했다. 윤설아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생각해요. 급할 거 없어요. 박도영과 김현옥은 다시 오지 않았다. 윤설아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동시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도연은 받아들였다. 싸울 힘도 이유도 없었다. 지율은 할인과 함께 고택에 남았다. 매일 윤설아와 차를 마셨다. 찻잎 손질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온도, 시간, 물의 양. 하나하나 익혀갔다. 손끝에 기억이 남아있네요. 윤설아가 말했다. 내 엄마가 그랬어요. 지율이는 차 만지는 걸 좋아한다고. 돌도 안 됐는데 찻잎 만지면 웃었대요. 지율은 찻잎을 내려다봤다. 향이 코를 스쳤다. 엄마 냄새 같았다.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웃음이 많았고 당신보다 남 걱정을 더 했어요. 윤설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불난 날도 그랬어요. 자기는 나갔으면서 널 찾으러 다시 들어갔어요. 말렸는데 안 들었어요.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지율이 찾아야 해. 우리 딸 찾아야 해. 지율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윤설아가 그녀를 안았다. 엄마는 끝까지 널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젠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지율은 죄다 일을 배웠다. 찻잎 따는 시기, 덕는 온도, 발효 정도. 손으로 익혔다. 한태수는 그녀를 지켜봤다. 피는 못 속이는구나. 네, 내 엄마 손길이랑 똑같아. 차 다루는 방식이. 지율은 찻잎을 내려다봤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내년 봄에 종손 선포식 할 거야. 할아버지,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 천천히 배워.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 거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넌 이미 하고 있어. 할아버지는 일어섰다. 그리고 지율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지율은 고개를 숙였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지율은 마당에 서서 눈을 바라봤다. 할인이 옆에서 뛰어놀았다. 엄마, 눈사람 만들자. 그래. 두 사람은 눈을 뭉쳤다. 작은 눈사람이 만들어졌다. 할인이 웃었다. 엄마, 행복해? 응, 행복해. 나도. 할인이 엄마를 안았다. 지율은 딸을 꼭 안았다. 눈송이가 둘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그해 겨울, 박도형과의 이혼이 확정됐다. 지율은 법원 앞에 섰다. 도연은 오지 않았다. 변호사만 나왔다. 판결문을 받고 지율은 돌아섰다. 자유로웠다.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것인 삶이 시작됐다. 다음의 봄이 왔다. 매화가 피었다. 벚꽃이 피었다. 마당이 하얗게 물들었다. 종손 선포식이 열렸다. 친척들이 모였다. 종중 사람들도 왔다. 지율은 한복을 입었다. 윤설아가 직접 입혀줬다. 떨려? 네. 괜찮아. 나도 처음엔 떨렸어. 윤설아가 웃었다. 잘할 거야. 식이 시작됐다. 한태수가 말했다. 오늘 우리 집안 10대 종손을 선포합니다. 한지율. 지율이 앞으로 나갔다. 사람들이 박수쳤다. 지율은 절을 했다. 조상께, 어른들께, 그리고 일어섰다. 잘 배우겠습니다.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식이 끝나고 윤설아가 지율을 불렀다. 제다실로 가요. 두 사람은 제다실로 갔다. 윤설아가 찻주머니를 꺼냈다. 하늘색 자수 찻주머니. 이거 원래 내 거였어요. 내 엄마가 만들었어요. 돌잔치 선물이었어요. 윤설아가 찻주머니를 지율의 손에 쥐어줬다. 이제 돌려줄게요. 내 엄마가 그러고 싶어 할 거예요. 지율은 찻주머니를 받았다. 손끝이 떨렸다. 오랜 시간 간직했던 것, 잃어버렸던 것, 이제 다시 돌아온 것.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원래 내 거니까. 윤설아가 차를 우렸다. 지율과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봄이네요. 지율이 말했다. 윤설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긴 겨울 끝에 봄이 왔네요. 네. 앞으로도 봄이 계속될 거예요. 윤설아가 웃었다. 우리 함께 지켜가요. 이 집, 이 차, 이 향기. 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차를 마셨다. 향이 방 안을 채웠다. 저녁, 지율은 할인과 마당에 앉았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매화나무, 고택, 그리고 사람들. 엄마, 이거 봐. 할인이 그림을 보여줬다. 지율이 미소 지었다. 예쁘다. 우리 집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나. 다 같이 있어. 그래. 다 같이 있네. 지율은 딸을 안았다. 할인이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안 도망가도 돼? 응, 이제 안 도망가도 돼. 다행이다. 나 여기 좋아. 나도 좋아. 두 사람은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지율은 제다실에 혼자 갔다. 찻주머니를 열었다. 안에 찻잎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향이었다. 지율은 차를 우렸다. 첫 모금을 마셨다. 눈을 감았다.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차향기, 엄마였다. 비록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향기는 기억할 수 있었다. 손끝의 감촉은 잊지 않았다. 지율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또렷했다. 이제 집 찾았어요. 이름도 찾았어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끝까지 저 찾아줘서.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지율은 미소 지었다. 1년 후, 지율은 죄다 의식을 주관했다. 윤설아와 한태수가 옆에서 지켜봤다. 할인도 함께였다. 지율은 차를 우렸다. 조상께 올렸다. 그리고 절했다. 잘 배우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일어섰다. 마당에 벚꽃이 만개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렸다. 하얗게 쏟아졌다. 지율은 할인의 손을 잡고 마당에 섰다. 엄마 예쁘다. 그래, 예쁘네. 두 사람은 벚꽃빛 속에 섰다. 윤설아와 한태수도 함께였다. 한태수가 말했다. 이제 진짜 봄이구나. 네, 진짜 봄이에요. 지율이 대답했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춤췄다. 차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졌다. 지율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윤설아가 그녀를 안았다. 엄마는 끝까지 널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젠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지율은 죄다 일을 배웠다. 찻잎 따는 시기, 덕는 온도, 발효 정도. 손으로 익혔다. 한태수는 그녀를 지켜봤다. 피는 못 속이는구나. 네, 내 엄마 손길이랑 똑같아. 차 다루는 방식이. 지율은 찻잎을 내려다봤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내년 봄에 종손 선포식 할 거야. 할아버지,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 천천히 배워. 할머니가 다 가르쳐 줄 거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넌 이미 하고 있어. 할아버지는 일어섰다. 그리고 지율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지율은 고개를 숙였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지율은 마당에 서서 눈을 바라봤다. 할인이 옆에서 뛰어놀았다. 엄마, 눈사람 만들자. 그래. 두 사람은 눈을 뭉쳤다. 작은 눈사람이 만들어졌다. 할인이 웃었다. 엄마, 행복해? 응, 행복해. 나도. 할인이 엄마를 안았다. 지율은 딸을 꼭 안았다. 눈송이가 둘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그해 겨울, 박도형과의 이혼이 확정됐다. 지율은 법원 앞에 섰다. 도연은 오지 않았다. 변호사만 나왔다. 판결문을 받고 지율은 돌아섰다. 자유로웠다.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것인 삶이 시작됐다. 다음의 봄이 왔다. 매화가 피었다. 벚꽃이 피었다. 마당이 하얗게 물들었다. 종손 선포식이 열렸다. 친척들이 모였다. 종중 사람들도 왔다. 지율은 한복을 입었다. 윤설아가 직접 입혀줬다. 떨려? 네. 괜찮아. 나도 처음엔 떨렸어. 윤설아가 웃었다. 잘할 거야.
식이 시작됐다. 한태수가 말했다. 오늘 우리 집안 10대 종손을 선포합니다. 한지율. 지율이 앞으로 나갔다. 사람들이 박수쳤다. 지율은 절을 했다. 조상께, 어른들께, 그리고 일어섰다. 잘 배우겠습니다.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식이 끝나고 윤설아가 지율을 불렀다. 제다실로 가요. 두 사람은 제다실로 갔다. 윤설아가 찻주머니를 꺼냈다. 하늘색 자수 찻주머니. 이거 원래 내 거였어요. 내 엄마가 만들었어요. 돌잔치 선물이었어요. 윤설아가 찻주머니를 지율의 손에 쥐어줬다. 이제 돌려줄게요. 내 엄마가 그러고 싶어 할 거예요. 지율은 찻주머니를 받았다. 손끝이 떨렸다. 오랜 시간 간직했던 것, 잃어버렸던 것, 이제 다시 돌아온 것.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원래 내 거니까. 윤설아가 차를 우렸다. 지율과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봄이네요. 지율이 말했다. 윤설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긴 겨울 끝에 봄이 왔네요. 네. 앞으로도 봄이 계속될 거예요. 윤설아가 웃었다. 우리 함께 지켜가요. 이 집, 이 차, 이 향기. 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차를 마셨다. 향이 방 안을 채웠다. 저녁, 지율은 할인과 마당에 앉았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매화나무, 고택, 그리고 사람들. 엄마, 이거 봐. 할인이 그림을 보여줬다. 지율이 미소 지었다. 예쁘다. 우리 집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나. 다 같이 있어. 그래. 다 같이 있네. 지율은 딸을 안았다. 할인이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안 도망가도 돼? 응. 이제 안 도망가도 돼. 다행이다. 나 여기 좋아. 나도 좋아. 두 사람은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지율은 제다실에 혼자 갔다. 찻주머니를 열었다. 안에 찻잎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향이었다. 지율은 차를 우렸다. 첫 모금을 마셨다. 눈을 감았다. 기억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차향기, 엄마였다. 비록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 향기는 기억할 수 있었다. 손끝의 감촉은 잊지 않았다. 지율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또렷했다. 이제 집 찾았어요. 이름도 찾았어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끝까지 저 찾아줘서.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지율은 미소 지었다. 1년 후, 지율은 제다 의식을 주관했다. 윤설아와 한태수가 옆에서 지켜봤다. 할인도 함께였다. 지율은 차를 우렸다. 조상께 올렸다. 그리고 절했다. 잘 배우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일어섰다. 마당에 벚꽃이 만개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렸다. 하얗게 쏟아졌다. 지율은 할인의 손을 잡고 마당에 섰다. 엄마 예쁘다. 그래. 예쁘네. 두 사람은 벚꽃빛 속에 섰다. 윤설아와 한태수도 함께였다. 한태수가 말했다. 이제 진짜 봄이구나. 네. 진짜 봄이에요. 지율이 대답했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춤췄다. 차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졌다. 지율은 눈을 감았다. 이곳이 집이었다. 처음부터 그래왔던 집.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집. 그리고 이제는 지킬 수 있는 집.
지율은 미소 지었다. 할인이 손을 잡아당겼다. 엄마, 차 마시러 가자.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제다실로 들어갔다. 윤설아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앉아요.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찻잔을 나눴다. 향이 피어올랐다. 지율은 찻잔을 들었다. 마셨다. 따뜻했다. 집의 맛이었다. 봄의 향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갈 이유였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지율은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여정. 벚꽃 아래에서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봄의 시작. 진짜 삶의 시작. 한지율로 사는 삶의 시작. 지율은 찻잔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윤설아가 물었다. 뭐가? 모든 것이요. 윤설아도 웃었다. 나도 감사해요. 돌아와줘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 함께 가자. 앞으로? 네. 함께 가겠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차를 마셨다. 밖에서 할인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봄은 깊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봄 속에서 한지율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